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기회와 위기, 이 두 가지 얼굴이 동시에 떠오를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 복잡한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차가운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이 상반된 모습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 볼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경제적 역풍입니다. 정부는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그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5천.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정부가 코스피 목표치로 내건 숫자입니다. 한국 증시가 늘 제값보다 싸게 평가받는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없애겠다면서 제시한 정말 야심찬 목표죠.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정부가 코리아 부스터비라는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거나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확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외국인 투자를 팍팍 끌어오겠다는 그런 구상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우리끼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저 바깥 세계 경제의 파도는 정말 거칠게 밀려오고 있거든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요즘 달러가 엄청 강세잖아요. 이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힘들어지고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본이 싹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문제, 이거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오펙 플러스에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까지 더해집니다. 설상가상이죠. 지금 라니냐 같은 이상 기후 현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 전 세계 공급망이 엉망이 되면서 당장 우리 밥상 물가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까지 모든 게 불안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밖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막고 있다면 정치는 어떨까요? 두 번째 주제, 시험대에 오른 정치적 신뢰입니다. 이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위기입니다. 그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 바로 최상병 특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이제는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정권의 핵심까지 겨누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 병사의 죽음이 어떻게 정치적 위기로까지 번졌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그냥 시간 순으로 사건을 나열한 게 아니고요. 진실을 밝히려는 쪽과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는 쪽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2년 동안 기억이 안 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20자리가 갑자기 기적처럼 생각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글쎄요, 일반 상식으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우이 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의 의심은 사법부로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이 줄줄이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법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무게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아직 아물지 않은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가 여전히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의 심장부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던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남은 건 슬픔뿐만이 아닐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그분들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고 있는 거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 정말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유가족과 시민들이 그렇게 외치고 나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조사위원회가 겨우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이게 뭘 보여주냐면 책임의 공백이라는 문제입니다. 참사 당시 최고 책임자로 지목됐던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결국 이 큰 비극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경제적인 미래, 정치적인 신뢰, 그리고 사회적인 상처의 치유.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 거대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마치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과 같죠? 문제는 이 중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향키,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